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쉬 에듀의 신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투부정사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투부정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할 투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좀 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좀 제가 이런 부분을 외웠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암기를 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발췌해서 넣기도 했으니까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조금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 만들고 완성을 하고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문제가 좀 더 실전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넣어서 같이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하루에 다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요 약간 이론적인 요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공유를 하고 요거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체득을 좀 하신 이후에 한번 문제풀이만 요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풀이만 하는 영상도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는지도 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투부정사의 다양한 용법을 살펴볼 건데 먼저 목차를 좀 보시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앞으로 이제 영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명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명사 구예요. 이거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적 용법이에요. 뭐 동명사예요. 명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적 용법 중에서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부분은 중요해서 또 따로 이제 뽑아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당연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는 부사는 당연히 동사, 형용사, 부사 자기 자신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그러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는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외워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 거고 다음에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 어떤 형태로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법 문제로 나올 경우에 투부정사의 시제나 수동태가 있어요. 그것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enough to, 뭐 be likely to 부정사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외워두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장에서 주보목 외우세요. 그냥 주보목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주보목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주어라는 거는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예문으로 먼저 볼게요. To be polite is important when you meet elder people in Korea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to be polite가 이렇게 주어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의 바른 것은 중요하다. 한국에서 어른을 만났을 때는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가주어진 주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끌어지는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길면 보통 뒤로 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언어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너무 긴데 그걸 주어로 쓰고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일 때 뒤로 민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화자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짜 주어, 여기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 주어 is을 쓰고 진짜 원래 주어였던 진주어 to 이하는 문장 맨 뒤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It would be exciting to visit Seoul again with my family 이렇게. 그래서 진짜 주어는 여기에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가족들과 서울에 다시 방문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가주어, 진주어도 있습니다. 자, 보어라는 거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 보어예요, 보어. 그래서 to 이하로 보어를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my dream is to be a pianist. 그래서 비동사 나온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to 부정사를 써서 보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함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법 문제 한 문제예요. 수능에서는 물론 내신에서는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방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를 쓸 수 있네, 보어를 쓸 수 있네를 알면 라이팅이 되고 스피킹이 돼요. 그런 점에서도 중요하죠. 당연히 라이팅, 스피킹 되는 거 독해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잡아두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어, 보어 받고 다음 이제 목적어 예문을 보실게요. 자, 목적어는 벌써 이렇게 뭐 색깔로 제가 나눠놨어요. 이거는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해요. 이거는 내신 문제도 잘 나오고 뭐 보통 내신에서 학교에서도 투부정사 공부하고 하실 때 프린트물로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외워라.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처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원치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정리해놨거든요. want to, expect to, choose to, refuse to, manage to, tend to, decide to 이런 식으로 계속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그래서 익숙해야 돼요. decide to, decide는 to 부정사야.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입으로 소리를 내시면서 계속 나올 때마다 읽고 외우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머리로만 외우면 금방 까먹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계속 붙게.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거를 고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단어 어려워하실 만한 게 refuse to 하면은 거절하다. manage to 그냥 manage 하면 뭐 경영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 있는데 manage to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가까스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외우시고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건 비교해 드리려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도 정리해 봤어요. 요런 거 이제 뒤에 투부정사 쓰는 게 맞는지 ing 쓰는 거를 제대로 썼는지 고 1, 2 정도 수준에서 모의고사 문법 문제로도 나옵니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finish ing, enjoy ing, mind ing, avoid ing, give up ing, keep ing, deny ing, consider ing 외우셔야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enjoy 잘 나오고요. finish도 잘 나오고 다 잘 나와요. avoid, give up 다 잘 나와요. keep 같은 경우에는 keep 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The dog keeps barking. 계속해서 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keep from ing는 다른 뜻이에요. 예를 들면 I kept my dog from barking. 나는 우리 강아지가 짖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keep A from ing는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지금 이제 keep을 보니까 잘 나오는 그 상황이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 deny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consider ing 뭐뭐를 여기다. 예를 들어서 I consider going abroad to study. 나 어디 해외로 가서 공부할 걸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쓸 때 consider ing를 씁니다. 제 예문으로 보실게요. 1번 Lisa wants to move out as soon as she graduates from the school. 리사는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녀가 졸업을 하자마자. 그래서 want니까 여기에서는 moving이 아닌 to move를 잘 썼고요. 자, B번 He decided not to go there. 그는 결정했어요. 거기에 가지 않기로. decid니까 to를 쓴 건데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번도 예문을 보니까 Jenny managed to finish the graduate school. 그래서 manage는 to가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까스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그래서 manage는 무조건 투부정사. manage도 잘 나오는 동사거든요. 뒤에 투부정사 쓰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방금 전에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외우세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의미 차이, 해석 차이가 있냐고요? 없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를 외우세요. 사실 순서도 틀어짐 없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이렇게. 그래야 뭐 단어 하나 빠짐없이 외우시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뒤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며 해석이 차이도 없다. 예를 들면 밑에 He will continue to study abroad 라고 해도 되고 He will continue studying abroad 해도 해석 차이, 문법 차이 전혀 없다라는 거 쓰시는 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사 다 마찬가지고 prefer는 제가 특히 이렇게 뽑아서 드리는 이유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해석을 할 때. 뭐냐면 일단 뒤에 이렇게 그냥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 prefer는 뭐뭐를 선호하다. 그러니까 I prefer the city to the countryside 하면은 나는 시티를 좋아하는 거예요. 뒤에 거 보다란 뜻이에요. 외곽보다는 도시에 사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to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then을 쓰지 않고 to를 썼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 그냥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고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죠. ing를 써도 되고 to 부정사를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pref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를 해주잖아요. 뭐보다 뭐인지. 자, 예문을 보실게요. I prefer taking a subway to taking a bu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를 썼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보다? 버스 타는 것보다. 보통 to를 쓰고요. over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 없어요. 또 하나의 같은 예문 보시면 I prefer texting to calling. 나는 문자 보내는 걸 좋아해요. 전화하는 것보다. 둘 중에 뭐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근데 prefer 다음에 to 부정사도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었죠? 요 전치사의 차이가 생겼네요. to가 아닌 rather than이 생겼어요. 요거를 기억하시라고요. I prefer to eat bread in the morning rather than to eat rice. 나는 아침에 빵 먹는 걸 좋아해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다를 to를 쓰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to를 쓰게 되면 to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to가 아닌 rather than을 쓴다라는 거. 밑에 예문도 보실게요. I prefer to go to church by my car rather than by bus. 이런 구문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go to church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문이 아니라 맞는 문법이라는 거. I prefer to go to church by my car. 나는 차로 교회에 가는 걸 좋아해요.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마지막 예문도 보시면 I prefer to work in the office rather than spend time with my family.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를, 그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를 좋아해요. 뭐보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슬프죠? rather than을 썼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투부정사 병렬인데 이렇게 투부정사를 병렬시켜줄 때 이 to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I prefer to work in the office rather than spend time with my family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문장을 보시더라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요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나 ing가 왔을 때 다 가능하다. 요거를 제대로 외우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start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부분에 밑줄이가 있었어요. 문제에. 근데 나는 어제 읽은 독해 지문에 start ing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해. 이거 틀렸어. 라고 체킹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본 것도 맞으세요. start ing도 맞지만 start 투부정사도 맞다라는 걸 아셔야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prefer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to나 rather than을 썼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알고 계셔야 문장에서 나왔을 때 올바르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금은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그리고 prefer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었고 의미상의 차이가 없고 문법상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이 표에서 정리된 요 동사들은 투부정사, ing 둘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떡해요? 외우셔야죠. 이 표를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저도 투부정사를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이거 외울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한번 시간을 잡으셔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문법까지는 요 동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 더 알고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마스터. 그래서 외우세요. 그래서 remember, forget, stop, try, regret 이렇게 5가지 동사가 투부정사와 ing가 있는데 해석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remember to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예요. remember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예요. forget to도 똑같아요. 뭐뭐 할 것을 잊은 거고요. forget ing는 뭐뭐 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뭘 까먹었어. 그 다음에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 거고요.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I stopped smoking. 금연을 하게 됐다는 거죠. 뒤에 예문을 보실 거예요. 지금 너무 지레 겁먹지 마세요.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try ing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요거 조금 차이가 미묘한데 제가 예문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regret to 부정사는 생각해보세요. 뭐뭐 할 것을 후회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regret to 부정사는 뭐뭐라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고요. regret ing가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게 외우셔야 되고 예문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remember부터 보시겠습니다. 밑에 She must remember to lock the door. 그 문을 잠그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꼭 잠궈 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근데 밑에 예문 I remember locking the door so you don't have to worry. 나 그거 문 분명히 잠궜어. 잠근 거 기억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분명히 의미 차이가, 해석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법 문제에 이제 힌트가 분명히 이렇게 있으면 답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법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밑줄을 쳐놓고 여기다가 to like이라고 쓰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법 문제는 해석을 해야 해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해석을 요하는 문법 문제가 있어요. 요런 거는 해석을 해봐서 뭐뭐 한 것을 기억한 건지 할 것을 기억한 건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I forgot to send the message, so she called me back. 그 뒤에 이런 거를 이제 힌트로 삼는 거죠. 실제로 문제에 나온다면 더 이제 앞뒤에 문맥 상황이 있으니까 힌트를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메시지 보낼 것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밑에는 I forgot sending the message, so I resent it.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보냈던 걸 까먹었어. 맞다, 나 보냈지? 보낸 걸 까먹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어. 보냈는데 까먹어서 내가 다시 보냈지 뭐야? 요런 거 얘기를 할 때 해석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stop은 밑에 예문 보세요. He stopped to smoke on the road 하면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근데 밑에는 ing를 쓰면 완전 반대의 뜻이세요. He stopped smoking. 담배를 끄는 거예요. 담배를 멈춘 거예요. 금연을 하신 거예요. To maintain good health.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해석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셔서 투부정사가 맞는지 ing가 맞는지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try 투부정사는 노력하다라고 했죠. Why don't you try to talk to her again? 다시 가서 한번 말해봐. 그녀를 좋아해? 가서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런 거. 밑에 또 I tried to lose my weight to be healthy. 건강해지려고 살을 좀 빼려고 노력을 했어. 노력하다의 뜻일 때 try to 부정사를 써요. 근데 ing는 뭐냐면 try adding sugar to your pancakes. 설탕 좀 넣어봐. 설탕 넣는 걸 막 노력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런 의미일 때 try ing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try to 부정사랑 try ing는 해석이 약간 미묘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to 부정사 맞니? ing 맞니로 문법 문제에 사실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서 오히려 remember, forget 이런 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꾸 쓰시다 보면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어요. try to는 그러니까 여기처럼 막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녀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한번 해봐. 그 버튼 한번 눌러봐. try pressing the button. try adding more sugar.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요럴 때 try ing를 쓰면 됩니다. 자, regret은요. I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 cannot join the seminar. 자, 이거로 또 해석을 후회로만 regret을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뒤에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거야. 저 유감이에요. 당신에게 알려드려서. 당신이 세미나에 참석하시지 못해요. 라고 알려드려서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밑에 줄은 I regret breaking up with him. 나 그와 헤어진 걸 후회해. 요럴 때는 ing를 쓴다는 거. 해석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remember, forget, stop, 그 다음에 try, regret 요거는 투부정사 ing의 해석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다음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는 지금 이 순간 외우세요. 예문으로 외우시는 걸 사실 예문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내 예문으로 외우셔야 사실 롱텀으로 가요. 기억력이.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문장 있으시면 그런 문장으로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스모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잖아요. He stopped smoking. He stopped to smoke on the road. 이런 식으로 예문으로 외우시는 걸 사실 추천합니다. 자, 투부정사 명사조용법 계속 보고 있어요. 주보목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어라는 거는 문장 형식 1, 2, 3, 4, 5형식 중에 보어는 이 형식에 있는 거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였어요. 근데 보어가 또 어디 있죠? 5형식에도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있죠.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또 들어갑니다. 자, 밑에 이거 초록 색깔 글씨 읽어보실게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이 있대요.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외우셔야 돼요. 요거 예전에 뭐 사역동사 같은 거 배우실 때도 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배우실 때. get이나 if가 이제 5형식으로 쓰였을 때 get은 사역의 의미를 갖는데 보통의 사역동사에는 let, make, have가 있어요. 그런 사역동사는 목적어, 목적보호의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요거 지금 잘 안 들리시면 사역동사 파트를 문제집에서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get은 똑같은 사역의 의미를 갖는데 이 let, make, have와의 차이점이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요. get to. get은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한다. help도 이제 사역동사 할 때 같이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얘는 준사역동사라고 불러요. 왜냐면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역동사처럼 목적보호의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는데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의미 차이 없고 문법상 차이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쓰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투부정사, 동사 원형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advise, ask, tell, order, require, allow, cause, enable, consider. 이런 것들이 목적어, 목적보호의 투부정사를 써요. 보통 요구하고, 명령하고, 하게 하고, 요청하고 이런 애들의 동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혹시 모르는 뜻 있으신가요? 응? 충고하고, 요청하고, 말하고 이것도 요청하는 거죠. I told you to get up early 이런 거. order, 명령하고, 요구하고, allow, 뭐뭐 하게 하고, cause도 야기시키는 거, enable도 뭐뭐 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consider A to B는 이따가 뒤에 다시 보실 건데 A를 B, to야 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실게요. get은 5형식으로 쓰일 때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She got me to carry the baggage. 내가 그 수화물을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게 하다가 사역 동사거든요. 시키다. 그래서 she got me to carry the baggage. 여기 당연히 carry나 carrying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 help, he helped me out to clean the room. 얘는 준사역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원형, 투부정사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는 나를 도와줬다. 내가 방을 청소하는 것을. 5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니까 청소하는 거의 주체는 나죠. See, but my mom told me to get up early, not to be late.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말한 거야. 나보고 일찍 일어나라고. 늦지 않기 위해서는. My parents didn't allow me to play rough sports. 우리 부모님들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거친 스포츠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요런 게 사실 구문독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항상 역설을 하는데 이게 구문독해요. 이런 게 이렇게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문 독해가 자꾸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독해를 많이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문제 그런 독해 지문을 앞에서부터 해석이 안 되고 계속 걸리니까 당연히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구문 독해의 기초예요. 이런 구문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 공부하시면 분사구문 문장 많이 읽고 하면은 또 거기에서 이제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하고 한 번에 속도를 내서 그냥 시간 자 이거 1분 30초 안에 이 문제 하나 풀어 시간 정해놓는다고 해서 빨리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부터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일단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나중에 뭐 일부에서는 이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령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단어를 보고 이렇게 풀어라. 그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나중에 진짜 수업 그 시험에 임박했을 때 뭐 그런 요령을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처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구문 독해하고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문제 읽는 속도는. 근데 중요한 거는 문법과 구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연계해서 비슷한 문제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2022학년도 3월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문제 여기 이제 밑줄이 이렇게 갔다면 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딱 보니까 이거는 해석이 사실 필요한 부분은 아니네요. 저는 같이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하다 보니까 해석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는 해석 없이 사실은 풀 수 있어요. 보면 in fact, Plato considered music in which the lyre and flute played alone and not as the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blank,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 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 동사 이렇게 찾는 연습도 하시고요. 플라톤은 뮤직을 여긴 거예요. 뮤직인데 어떤 뮤직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투부정사를 보고 있지만 문법 문제 풀 때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구문을 보셔야죠.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Lyre and flute played alone and not as the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이렇게 가로로 묶으시는 거네요. Blank,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 자, 플라톤은 음악을 여긴 건데 음악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어떤 음악이냐면 라이어나 플룻이 홀로 연주하는 거. 어떤 댄스나 노래의 반주로서가 아닌 그냥 홀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은 뭐라고 여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consider는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한다 라고 방금 함께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고 목적보어로 to be. 이러한 음악을 to야라고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to be exceedingly 매우 조잡하고 무미건조하다라고 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consider A to B 구문을 아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were가 나왔다면 were는 지금 여기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관계사 구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로 묶을 줄 아느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는 오형식 문장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구문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거죠, 여기서는. 이니치 안에서의 주어는 요거고 동사는 요거. 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동사 were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consider A to B 문제이긴 한데 지금 풀 때도 보셨지만 문법을 풀 때도 그렇고 독해를 할 때도 정확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찾고 동사 찾는 거. 그러니까 문장 형식이 딱 보여져. 주어, 동사, 목적, 보어 구문이 보이면 딱 정리가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로 묶는 것도 사실 요거는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딱 괄호로 묶을 수 있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요 밑에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다시 체크를 해드렸는데, 4형식에도 쓰이고 5형식에도 쓰여요, consider. 근데 3형식에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근데 방금 5형식에서는 목적보어로 뭐로 취했어요? 투부정사로 취했죠. 헷갈리시죠? 어렵겠죠, 문제 나오면. 외우세요. consider ing, consider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세요. 이런 것도 보세요. 이렇게 이론으로만 책에서 읽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boring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문을 이렇게 한번 푸셨잖아요. 그럼 더 롱텀으로 가요, 기억이. 그래서 꼭 예문에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훨씬 기억이 오래 남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밑에도 볼까요? Safe passages, for example, enable migratory species to blank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enable도 뭐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유형이 이렇게 그냥 바로 밑줄 친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냥 밑줄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enable 있네? 투부정사 맞게 썼네? 하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enable to 외우고만 계셨더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하다. 자, 다음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보실 건데 요거 조금 잘 나오기도 하는 문제인데 어려워요.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를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Find, think, believe, may, consider 이라는 동사가 5형식의 본동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 목적어 자리에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였던 진목적어인 투부정사나 대절은 문장의 뒤로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지금 귀에 들어오세요? 너무 그냥 이론적인 설명이라서 어려우시죠? 이거 예문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동사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find, think, believe, may, consider 이렇게 입에 붙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발화를 하세요. find, think, believe, may, consider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 설명이라서 뒤에 예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실 제가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저번에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 예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 보통 A본을 봅시다. 그 5형식, 그냥 일반적인 5형식 문장이에요. 목적어, 목적보어. 보이시죠?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예요. 그러니까 I consider her a math genius. 나는 그녀가 수학 천재라고 생각한다. I found the book difficult. 나는 그 책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건 쉽죠. 근데 이제 B번 봅시다. I consider to solve the problem by myself difficult. 여기가 목적어고 목적보어가 여기 있어요. 그쵸? 이게 consider가 동사고. 자, 5형식인 건 알겠는데 find, think, believe, may, consider. consider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절대 못 온다고 했죠. 안 돼요 하고 X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친다고요? I consider 가목적어. 이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가짜 목적어. 이 자리를 비울 순 없잖아요. 이걸 뒤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짜 목적어 it을 넣고 그대로 difficult 넣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미룬 거예요. 이렇게. I consider it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by myself.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to 이하를 쓰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쓰면 해석이 복잡해. I consider to solve the problem by myself difficult. 좀 이게 듣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는 거죠. 사실 이유는. 자, 뭐 밑에도 봅시다. think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that you're afraid of the exam natural.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어로 쓰였네요. 근데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it이라는 가목적으로 자리를 채워주고 목적 보어 쓰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미룬 거예요. So I think it natural that you are afraid of the exam.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보면 I make to go to school on time a rule. 여기도 동사, 여기가 목적어, 이게 목적 보어죠? 이렇게 못 쓴다고요. 그쵸? Find, think, believe, make, consider. make 있죠? 얘를 가짜 목적어로 자리 채워주고 목적 보어 쓰고 진짜 목적어는 맨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I make it a rule to go to school on time. 정시에 학교에 가는 것을 나는 규칙으로 한다. 라고. 그래서 내신에서는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투부정사의 밑줄이 가기도 하고 이세 밑줄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딱 문제 나왔을 때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네 알아차리는 거면 벌써 반 이상은 푼 거고 그래서 투부정사 잘 썼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 푸는 거는 둘째 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점점점 꼬이면서 독해에 나왔을 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결국엔 이런 내공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설명드릴 때 꼭 비교해서 아셔야 돼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방금 목적어의 find, think, believe, make, consider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으로 올 수 없다. 가목적어 it을 쓰고 목적보어 나오고 뒤에다 민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아닌 동명사는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고 또는 화자에 따라서 가목적어 it을 쓰고 진목적어인 동명사는 문장 뒤로 가도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라는 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사 구라고 해도 문장이 길어지면 목적어 쓰고 길게 쓰고 목적보어 띡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가목적어 it을 쓰고 뒤에 ing를 밀겠죠. 근데 보통 실제 문법 문제다 해서 나오는 거에서는 투부정사로 해서 형태가 많이 나오고 ing는 이제 독해 지문 속에서도 많이 녹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돼요. 예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동사고 repeating certain behaviors 목적어고 very comforting 목적 보어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find 오형식으로는 찾다 아니에요.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Repeating certain behaviors,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 하는 것을 편안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동명사 구가 나왔네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방금 된다고 했죠? 얘는 여기에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자 마음인 거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목적으로 채우고 뒤로 밀어도 돼요. 둘 다 된다는 뜻이에요. People find it very comforting repeating certain behaviors. 둘 다 돼요. 또 다른 예문 볼게요. She found managing the restaurant difficult. 이 목적어, 목적 보어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또는 She found it difficult managing the restaurant.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같은 뜻인데 형태를 She found to manage the restaurant difficult라고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방금 규칙을 배웠잖아요. 이런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나 대절은 절대 못 온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가목적어로 자리 채워주고 이건 뒤로 밀어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동명사는 둘 다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길게 되면 이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문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명사 구라고 해도 길면 가목적어 쓰고 진목적어는 뒤로 밀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밑에도 마지막 예문 보실게요. Digging wells makes living here possible. 동명사 등장할 수 있어요. Digging wells makes it possible to live here. 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To live를 목적어에다 쓸 수 없으니까. 여기 이해되셨나요? 이 동사 다시 한번 저도 지금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룹으로 묶어서 외우세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하면 어떤 동사들 나온다고요? Find, think, believe, make, consider. 이런 동사가 등장하고 뒤에 밑줄이 가 있다면 아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실제로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과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문제 나왔었네요. 이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Those players often use crony tactics to retain or expand the protections. 땡땡. A new tariff preventing foreign competition. A subsidy making it harder for new players blank with them. Or a regulatory measure that a large company has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플레이어들은 주어고요. 동사예요.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런 존수를 쓴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유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책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미콜론이나 콜론을 많이 써요. 그래서 뒤에 지금 명사, or 명사 3개를 병렬시켜 준 거예요. 지금 콜론 뒤에서. 그래서 new tariff는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문장 구조가 이제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subsidy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수식을 받고 있고요. regulatory measure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어요. 이제 구조 좀 보이시나요? 자, 여기 문제 풀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 세금이에요. 뭐냐면 외국 기업 경쟁을 예방하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인데 어떤 보조금인지 자, 분사들이 지금 뒤에서 앞에 수식해주고 있네요. 어떤 보조금이냐면 make, 방금 우리 가목적어에서 배운 동사죠. 가목적어 썼고 harder, 목적보어 썼고 투부정사 의미상주어 for a new player가 그들과 새로운 기업들이 그들과 경쟁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목적어 등장했으니까 진목적어가 등장해야 할 자리인 거죠.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지금 무슨 뭐 사역동사도 아니고 동사원형 들어가는 이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aking it harder,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플레이어가 그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to compete가 맞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규제 정책들, 규제 뭐 방법들, 어떤 이런 대기업들이 수능할 수 있는, 준수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병렬시켰고 여기에서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유튜브 정사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문장 읽으시면서도 어때요?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괄호로 묶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고3 문제예요. 고3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보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중학생 여러분들한테는 문장이 어렵게 보이실 수 있어요. 상실감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법 자꾸 공부하시고 구문도 꽤 푸시면 어렵지 않게 다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명사적 용법에서는 주보목 들어가고 목적격 보어까지 보고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거 봤는데 자, 이제 형용사적 용법. 이름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잖아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를 수식해요. 맞아요. 투부정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예문 보실게요. A번, she has a lot of homeworks to do tonight. 오늘 밤에 할 숙제가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런 거 좀 유의하셔야죠. B번 보세요. He seems to need some friends to talk. 맞을까요? 그냥 to 동사 원형만 보고서 맞았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실 수 있는데 talk은 자동사예요. talk some friends라고 쓰지 않아요. talk to or talk with some friends를 쓰거든요.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는 붙여보세요. talk some friends를 쓰지 않아요. talk 다음에 전치사가 필요한 자동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쓸 때 이렇게 전치사 마음대로 빼먹지 않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sit도 마찬가지거든요. 밑에 예문 보실게요. Some chairs to sit will be delivered in a week.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은 잘 썼는데 sit some chairs가 아니고 sit on the chairs거든요. 얘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빼먹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줄이 가 있을 때 이건 틀렸죠.
to see don't까지 쓰셔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게 톡이랑 c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로 실제로도. 자,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온 실제 문제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ce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 and eventually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밑줄이가 있었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는지 묻는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같이 풀이를 해드려야 되니까 해석을 드려볼게요. 몇몇의 상황에서 이거는 아마 길을 닦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유전적인 변종이죠. variant는 변종이거든요. 유전적인 변종이 이것도 힌트네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거든요.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전적 변종이 take hold, 장악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이요. to take hold. 어디에서 장악하냐? in the population of species. 어떤 그 종자의 개체수, 개체군에서 장악할 수 있는 유전적 변종의 길을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하게 하는 거냐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allow 그 새로운 종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뭘 대신해서? in place of는 뭐뭘 대신해서 오래된 종을 대신해서 새로운 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자, 얘는 이거 병렬인데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투부정사 병렬일 때 이 to는 잘 생략이 돼요. 이거 지금 to take랑 병렬이에요. 혹시 요거 때문에 여기도 동사원형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투부정사에서 병렬은 뒤에 거 이제 to 생략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to take랑 to allow로 쓰거나 그냥 allow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할, 장악할, 길을 닦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bears silent testimony both to the regularity of nature and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and blank deeper meanings. 블라블라 나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잘 끊어서 보세요. 스톤헨지의 존재는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분사구문이에요. 쓰는 게 없었던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니까 쓸 줄 몰랐던 거. 아주 옛날에 쓰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헨지의 존재는 어떤 조용한 증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자연의 규칙성과 능력의 both A and B 이렇게 묶어서 두 개에다가 자연의 규칙성과 인간의 마인드의 능력에. 근데 어떤 마인드냐면 뒤를 보는 거죠.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는 이면, 그 뒷면을 볼 수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의 능력을 말하고, 그리고 또 그 deeper meaning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인드. 그래서 이것도 지금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to discover라고 쓰거나 to discover라고 쓰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병렬 구조 만들 때 그냥 동사원형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discover라고 쓰셔야 돼요. S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능력인데 인간의 마인, 이런 사람의 마음의 능력인데 어떤 마인이냐면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 그 모습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병렬을 잡아주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문법 나온 거 보세요. 굉장히 종합적이죠. 병렬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병렬시킬 때 이렇게 투 생략되고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는 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보실게요. 부사라는 거는 일단 동사, 형용사, 부사 자기 자신,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는 특히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5가지를 구분해서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석이 명확해가지고 꼭 구분을 해서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in order to or so as to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하나하나 예문을 같이 보실게요. 이론적으로만 외우시면 굉장히 빨리 까먹고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예문 하나씩을 본인의 예문을 하나 만드셔서 그 예문을 외우시는 게 굉장히 롱텀으로 가요. 저도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문들을 보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문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예문이 굉장히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볼게요. He tried not to fail the exam.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투부정사의 부정이라서 to 바로 앞에 not을 썼고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목적의 의미구나. 또는 she called him several times in order not to be late to the party. 그녀는 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파티에 늦지 않기 위해서.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not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to 바로 앞에 쓰인 거 보이시죠? so as to도 so as not to라고 쓰면 돼요. 자, 감정의 원인. 요거는 가장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I'm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그때 투부정사는 뭐뭐라서. 네, I'm glad. 난 기쁘다라는 감정을 썼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왜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I'm glad to meet you. 이렇게 아시면 나중에 영작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판단의 근거. 이거 뭐냐면 뭐뭐 하다니 뭐뭐 하다. 예를 들면 he's mean to hurt her. 그녀를 그렇게 아프게 하다니 다치게 하다니 비열하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다니 왜 mean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you're stupid to turn down the offer. 그 제안을 거절하다니 어리석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셔야지만 아무래도 해석이 자연스럽죠. 이걸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조금 까다로우니까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결과, 그러니까 My grandfather lived to be 90 years old. 우리 할아버님은 90살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그죠? Lisa grew up to be a famous doctor. 유명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근데 only to라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예문 보실게요. She practiced a lot for the contest only to lose prize. 열심히 그 콘테스트를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상을 못 탔다. 뭐 했는데 결국 이렇게 했어. 이런 표현할 때 only to를 써요. 이거 그대로 외우시고 조건도 나타낼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예문 보실게요. You'd be surprised to see him dance on the stage. 너는 놀랄걸? 그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걸 보면 보기 위해서 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려면 요거를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까다로울지라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석을 자꾸 해보시고 관련된 투부정사를 자꾸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구분을 해서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부사적용법 실제로 문제에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부사적용법 해석이 중요하니까 함께 해석도 볼게요. For example, when the body mobilizes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줄이 가 있고 이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물어보는 형태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몸은 움직인다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그 전염성 있는 매개체와 싸우기 위하여 라고 잘 썼네요. 몸하기 위하여라는 투부정사를 쓴 거죠. 이런 거와 싸우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때 이것은 만든다. 어떤 활성산소를 여기도 위하여네요.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침략자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쓴 거고요. 밑에 예문도 보실게요. 이거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였어요. The chart, like the pie chart, can then be broken down for different groups of students within the study to elicit further analysis of findings. 여기도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밑줄이었는데 파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 차트는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룹의 학생들로 그 연구 내에서 끊고 뭐 하기 위해서 추가의 그 결과 분석을 위해서 도출해내기 위하여 몸하기 위하여. 그래서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투부정사 바로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과 of 플러스 목적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문으로 보실게요. 밑에 예문 보세요. It was not easy for me to finish the course. 쉽지 않았대요. 내가 그 코스를 끝내는 것은. 이 끝내는 거의 주체는 나예요. 그럴 때 for me를 여기다 쓰는 거죠. 이럴 경우 이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근데 어떨 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kind, 친절하고, nice하고, generous, 관대하고, foolish, 어리석고, wise, rude, 무례하고, selfish, 이기적이고, careless, 부주의하고, 기타 등등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it was very kind of him to help her lift up the baggage. 그래서 친절하다라는 성격, 이 사람의 태도를 나타냈잖아요. 그럴 때는 for him이라고 쓰지 않고 of him을 써요. 그녀가 이제 배기지를 들어 올리는 거를 도와줬다니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자, 투부정사의 시제와 수동태인데 요 시제, 요게 조금 고급 문법 유형에 속해요. 좀 이렇게 문제가 막상 나왔을 때 학생들이 알아차리기 좀 어려운 유형에 속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예문으로 보실게요. 자, A번 보세요. Jenny seems to live here because I bumped into her at the supermarket yesterday. 제니는 마치 여기 주변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seem to 동사원이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제 슈퍼마켓에서 마주쳤거든. 여기 주변에서 사나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밑에 예문 보실게요. Chris seems to have lived in Seoul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던 것처럼 보여.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었던 것처럼 보여. 뭐뭐처럼 보이는 건 지금인데 아마 산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야 되는데 to 뭐 lived라고 과거 동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o had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약속을 했냐면 to have pp를 쓰게 되면 앞에 있는 보은 동사보다 앞선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C번 보실게요. She doesn't seem to have been told a delay, so she is now here. 그녀는 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냐면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연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녀가 여기 와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딜레이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들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이걸 풀었으면 It seems that she was not told the delay, so she is now here. 요거예요. 여기다 그냥 she doesn't seem 투부정사도 수동태를 나타낼 때 to 다음에 be, pp를 쓰면 되거든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죠. She doesn't seem to be told the delay라는 거는 지금 연기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쵸? 그 딜레이에 대해서 말을 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여기 와 있나 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을 쓴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 여기에 만약에 she doesn't seem to be told the delay 하고 밑줄이가 있을 때 학생들은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제대로 썼는지만 확인을 해요. 시제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어렵게 나오고 어렵게 느껴지고 좀 잘 놓치는 유형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원이 나왔을 때 시제에서 혹시 물어봤나? 요걸 염두에 두고 푸시는 것도 고3 정도 수준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살짝 보여드렸는데 수동태도 나타낼 수 있죠. to 다음에 be, pp 이렇게 쓰면 수동이에요. 해석으로 보실게요. Your child needs to be told that she should not be late for school. 너의 아이는 데디아에 대한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늦지 않아야 돼 라는 말을 전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our child needs to tell 이거는 tell이라고 쓰면 child가 말하는 상황인 건데 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전달받아야 돼 라는 의미의 수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밑줄 가 있다면 해석을 해보고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해봐야 되는 거죠. B번 She doesn't seem to have been told about the rule of this game, so she is very confused. 이것도 현재 완료 수동인데 그녀는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밑줄이 가고 현지 완료를 쓰는 거가 맞는지 묻는 유형에서는 앞뒤 상황을 보고 힌트가 분명할 거예요. 이게 요 앞 시제보다 더 전 사건을 나타내는 게 확실한 건지. 그러니까 그 근거는 확실하니까 그 해석을 내가 못 해내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to 다음에 밑줄 갔을 때 내가 이게 시제 문제로 나오진 않았을까? 그걸 검토하려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면 분명히 그 힌트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거니까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에서 문제 보실게요. 이게 투부정사 수동태가 맞는지 능동태가 맞는지 문제 유형으로 나왔어요. 보세요. This is a key point because it suggests that the standard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may not actually be your own. 자, 키포인트는 이것은 말을 한대요. 암시한대요. 스탠다드인데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어떤 스탠다드냐면 you부터 이렇게 가로로 묶어야겠죠. 왜냐면 daddy아이도 주어 동사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 그쵸? 당신이 struggle to 동사 원형은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에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meet은 만나다 말고 뒤에 목적어 나왔을 때 뭐뭐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문법이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맞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도 알아야 되는 복합적인 지식을 요하는 거죠. 너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수동태로 나왔다면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못 오겠죠. 앞에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뒤에가 지금 불완벽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생략된 구분이잖아요.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쵸? 선행사가 있는데 뒤에 완벽하게 You may be struggling to be met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쵸? 해석으로도 그렇고 형태로도 그런 거죠. 너가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충족시키려고. 뭐를?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이건 관계대명사 파트 설명할 때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인데 너가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기준은 사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인데 다시 첫 번째 괄호를 이렇게 잘 묶어서 일단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선행사를 수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절이에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maybe struggling to be met 하면은 문장이 완벽해지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to be met 이렇게 수동태로 나올 수 없어요. 저도 이거 문제를 내보고 보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로 나온 문제이긴 했지만 사실 관계대명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그쵸? 복합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The standard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너가 충족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기준은 이 주어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기타 용법, 관용적인 표현들. 말 그대로 관용 표현, 관용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단어처럼 외우시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음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요거 밑줄 간간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줄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돼요. 그냥 쉬운 예문 하나 외우세요. I do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I should를 줄이면 I don't know what to do가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where to go 또는 he went to see the teacher to learn how to danc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는 선생님을 보러 간 거예요. 뭐 하려고? 어떻게 추는지를 배우려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가 있다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쓴 거는 맞다라는 거를 아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마음대로 의문사 다음에 ing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처음 그냥 보시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How to dance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ere to go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enough to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고 enough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간혹 밑줄이 가서 이게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 틀린지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예문 보시면 The actor is attractive enough to win the popularity award. 배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래요. 뭐 할 만큼 충분히 그 인기상을 탈 만큼 충분히. 자, enough 좀 설명을 드리면 enough는 형용사 있고 부사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뒤를 수식해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lot of money. I have enough money to buy a hous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have enough money to buy a house. 이런 식으로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그 명사의 앞에 쓰여요. I have enough money to buy a house. 이렇게인데 여기처럼 attractive라는 형용사를 수식했죠. 그럼 부사죠. 형용사를 수식할 땐 부사죠. 그럴 때는 enough의 위치가 뒤에. 이해되셨어요? enough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위치가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enough money. 그런데 부사일 때는 뒤에서 여기처럼 The actor is enough attractive 하면 틀린다고요. The actor is attractive enough to win the popularity award. enough는 투부정사랑 짝꿍이라는 거 뒤에 winning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o 구문. 이것도 아셔야죠. 모르시면 해석이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는 이런 부정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예문 보실게요. A번, he's too young to enter the school.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he's so young, 너무 어려서 that he cannot enter the school. 그래서 to 구문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또는 B번, the unique acting was too impressive to be forgotten. 그 독특한 액팅 연기는 너무 그 impressive 하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는 잊혀지기에는 너무 impressive 하다. 그래서 the unique acting was so impressive that it could not be forgotten. 잊혀질 수 없다. 그래서 to 구문은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중요해요. be about 동사 원형도 하나의 단어처럼 막 뭐뭐 하려고 하다. He seemed like he was about to laugh. 그는 마치 막 웃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면 돼요. 다음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일 것 같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말은 be unlikely to 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the storm is likely to continue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꼭 그 폭풍우가 지속될 것 같다. 반대말로는 the heavy rain is unlikely to fall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는 그 폭우가 내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it takes 시간 for 사람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려면 for 플러스 사람을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나타내시면 되거든요. 요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예문 보실게요. It will take him about 30 minutes to finish the work. 그가 그 일을 끝내는 데는 30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먼저 나타낸다면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for him to finish the work. 시간이 먼저 나타난다면 여기에 for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 투부정사 여기에 밑줄이 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서 맞게 썼는지 물어본다면 이거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구문이었구나. 투부정사 쓴 거 맞아.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다양한 용법을 좀 살펴봤어요. 저는 근데 또 아직도 아쉬워요. 좀 더 문제를 더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이 투부정사의 중요성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투부정사 문제만 또 여러 개 많이 뽑아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양한 용법으로 명사적 용법, 주보목 외우세요. 주어, 보어, 목적어. 형용사적 용법, 명사 수식하는 또는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는 뭐 요런 거 해석,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하고 알려드렸죠.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뭐 이런 거. 기타 관용적인 표현 이런 거 외우세요. 그래서 좀 의외로 외울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것들과 ing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거 구분해서 외우실 필요 있고요. 잘 나와요. 그리고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 뭐 get to, help 그 외에 여러 가지 동사들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표 remember, forget, stop, try, regret 투부정사와 ing 둘 다 취할 수 있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거 외우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일 내에 이거 영상 보신 거에서 정리하셔서 외우세요. 이번 기회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